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이에 따라서 인수위원회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는 출발부터 여러 난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난 구축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은 갭 투자가 안 되고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지난달 전용 면적 155제곱미터 아파트가 59억 원에 팔렸습니다. 1년 새 4억 원이 뛴 것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전용 154제곱미터가 45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3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매수 세력이 지금 따라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은 매도 세력이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안 내놓죠, 잘.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향에 서울 아파트 값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 지원을 공약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도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1기 신도시 아파트 시가총액은 대선 직전인 2월 말보다 0.3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분 약 0.14%의 2배가 넘는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는 일단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중단해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놓은 정책인데 반대로 호가를 높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호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하락세가 멈추거나 상승 전환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 내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정권 거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워 왔는데요. 집값이 또 들썩거릴 조짐에 정부 출범 준비 과정에서부터 속도 조절론이 나왔는데 이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아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뒤 재건축 기대감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이 불안해지자 긴 호흡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인수위는 다음 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이라든가 이걸 막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 조율 과정의 혼선이란 인수위의 의미 축소에도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의 빠른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원내 일당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아 큰 난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은 공약과 비교하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당장 집값이 뛸 수 있고 이주 대책도 필수라 마스터 플랜부터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의 또 다른 핵, 돈줄 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금융위원회 고시라 즉각 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올리는 방안은 나왔지만 DSR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집값이 비싼 곳에선 아무리 집값이 담보돼도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지 않아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난의 주범이란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폐지 수준의 손질이 언급됐지만 민주당 동의 없이 국회 문턱을 넘기란 불가능합니다. 준공 30년 단지 안전진단 폐지 공약,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 다른 공약들 역시 실행 과정에서 집값 급등 우려와 환경, 도시계획 등의 규제로 실제 도입 과정에서 큰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달 펴낸 국정 5년을 기록한 책 위대한 국민의 나라. 이 책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과 자체 평가가 들어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5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였다면서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은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와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30만 호 공급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충분치 못했다는 자체 진단을 내놓았는데요.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비구역을 292개나 해제했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이 연평균 17개에 불과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이 감소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요. 지방 분권화로 도심 주택 건설 인허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결국 같은 민주당 뿌리인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엇박자가 난 점을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돌린 셈입니다. 이제 시작한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난 뒤 국정을 되돌아보는 책자를 낼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과가 기술될 수 있을까요? 30년을 일해도 집 한 채를 살 수 없다는 사람들. 집이 곧 계층의 척도가 되어버린 요즘. 시민들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박상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떨어질 것이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주택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금 동원력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자금이 꼬여가면 결국은 그 부동산 수요 욕구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니다. 더 오를 것이다. 부동산은 조금씩은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그냥 정체돼 있지만 왜냐하면
그 요즘은 1인 가족들이 많아서 다 이렇게 분산하기 때문에 전망은 제각각입니다. 한국갤럽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설문해봤더니 오를 것이란 응답이 35%, 내릴 것 28%, 변화 없을 것 29%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장 정상화의 주축이 될 공급 확대 부분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규제 완화를 소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온 바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인지는 새 정부의 발표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집값이 미쳤다는 요즘 사람들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값 좀 잡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 30대, 40대 초반, 40대까지 집 한 채 살려면 한 30년을 모아도 집 한 채를 서울에서 마련하지 못할 값 정도로 올라 버렸기 때문에 집값이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도, 중장년층도 젊은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집값도 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일반 서민들이나 아니면은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좀 안정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다면 결국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의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7명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뉴스는 부동산 폭등 관련 소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이슈는 청년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집값이 약 2배가량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이라는 일반 서민들은 이제 그 꿈을 점점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넘사벽이 돼버린 내 집 마련.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를 낳기가 일쑤였습니다. 집이란 안락하고 편안함을 위한 나만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한 보금자리를 평생 가질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